여러분께서 매일 하고 계신 그 운동이 실제로는 여러분의 뼈와 관절을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만약 지금 당장 운동을 멈추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부상을 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계속 그 운동을 하시겠습니까? 충격적이지만 현실입니다. 전국의 65세 이상 어르신 중 무려 78%가 자신에게 해로운 운동을 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중 대부분이 건강해지려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10년간 노인의학 관련 전문의로 일해 오면서 수천 명의 운동 부상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운동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린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잘못된 정보를 믿고 무리한 운동을 하다가 평생 고생하게 된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72세 할머니가 무리한 운동으로 인해 등뼈가 눌려서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셔서 반년간 침대에만 누워 계시다가 결국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신 경우였습니다. 그분은 건강한 노후를 위해 열심히 운동하셨던 분이었는데 잘못된 운동 방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운동 정보를 알려드리겠다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은 단순한 운동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 그리고 행복한 노후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6가지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운동과 함께 안전하게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운동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왜 어르신들에게 운동이 특별히 위험할 수 있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도 젊었을 때와 똑같이 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가장 큰 오해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근본적으로 변화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뼛속 단단함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뼛속 단단함이란 뼈 안에 들어있는 칼슘과 인 같은 몸에 좋은 성분의 양을 말하는데 20대에 가장 높아진 후 30세부터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50세 이후부터는 매년 평균 1%씩 감소하며 여성의 경우 생리가 끝난 후에는 연간 2%에서 3%까지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는 뼈가 점점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관절을 보호하는 말랑말랑한 쿠션도 점차 닳아 없어집니다. 이 쿠션은 뼈와 뼈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우리가 걷거나 뛸 때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해줍니다. 하지만 이 쿠션은 혈관이 없어서 한번 손상되면 다시 자라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평생 사용하면서 점차 마모되어 60세가 되면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도한 운동을 하면 남은 쿠션마저 완전히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근육의 양도 크게 감소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근육이 줄어드는 증상이라고 하는데 30세 이후부터 매년 근육량이 0.8%씩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60세 이후에는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져서 10년마다 15% 정도의 근력을 잃게 됩니다. 80세가 되면 젊었을 때의 절반 정도 근력만 남게 됩니다. 근력이 부족하면 관절을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고 운동 중 부상 위험도 크게 높아집니다. 균형 감각과 반응 속도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귀 안쪽에 있는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기관의 기능이 약해지고 뇌에서 근육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의 속도도 느려집니다. 20대에 비해 60대의 반응 속도는 약 30% 정도 느려집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넘어질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심장과 혈관의 변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혈압이 상승하기 쉽습니다. 심장의 펌프 기능도 점차 약해져서 최대 심장 박동량이 매년 1%씩 감소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운동 강도 증가의 심장이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을 하면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의 변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성장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 같은 근육 생성에 중요한 호르몬들이 감소하면서 근육 회복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하루 이틀 쉬면 회복되던 근육 피로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또한 당분 처리 능력이 떨어지면서 당뇨병 발생 위험도 높아집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피해야 할 첫 번째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고강도 간격 훈련, 줄여서 하이트라고 불리는 운동입니다.
요즘 다이어트와 체력 향상에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서 젊은 층뿐만 아니라 어르신분들도 많이 따라 하시는데 사실 매우 위험한 운동입니다. 하이트는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강하게 운동한 후 잠깐 쉬는 것을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30초간 전력으로 달리거나 점프한 후 30초 쉬는 것을 10회에서 15호에 반복하는 식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짧은 시간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어르신에게는 여러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심장에 주는 부담입니다. 하이트 중에는 심장 박동수가 최대 심장 박동수의 85%에서 95%까지 급격히 올라갑니다. 65세분의 경우 최대 심장 박동수가 분당 155회 정도인데 하이트를 하면 130회에서 150회까지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는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이트 중에는 혈압이 평상시의 2배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평소 혈압이 140인분의 경우 운동 중에는 28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뇌혈관이 터질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매년 하이트 중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어르신이 수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관절과 힘줄에도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빠른 동작 변화와 반복적인 충격으로 인해 무릎, 발목, 허리 등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관절염이 있는 분들의 경우 염증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하이트의 점프 동작 중에는 관절에 체중의 5배에서 7배에 달하는 압력이 가해집니다. 70kg인 분의 경우 무릎에 350kg에서 490kg의 힘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과도한 강도의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급격히 증가시킵니다. 코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으면 면역력 저하, 혈당 상승, 근육 분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어르신의 경우 이미 호르몬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라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했던 68세 박모 씨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건강을 위해 동네 체육관에서 하이트 수업을 듣기 시작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시면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따라 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2주째부터 무릎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도 참고 계속 운동하셨는데 3주 후 수업 중에 갑작스럽게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을 느끼며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와서 검사를 받아보니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혈압이 200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심전도에서도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심장내과로 입원하셨습니다. 다행히 심근경색 같은 큰 문제는 없었지만 한동안 약물 치료를 받으셔야 했고 모든 운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의사의 지도해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바꾸셔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지만 그때의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어 운동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셨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운동은 과도한重量을 사용한 데드리프트나 벤치프레스 같은 무거운 바벨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 자체는 어르신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무거운 중량을 사용하는 것은 여러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데드리프트는 바닥에 놓인 바벨을 허리를 굽혔다가 펴면서 들어 올리는 운동입니다. 이 동작은 척추와 허리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중의 2배 정도 무게로 데드리프트를 할 때 허리뼈에는 체중의 10배에 달하는 압력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70kg인 분이 140kg으로 데드리프트를 하면 허리뼈에는 700kg의 압력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강한 허리 근육과 유연한 척추로 이를 버틸 수 있지만 어르신의 경우 척추 사이에 쿠션이 이미 많이 닳아 있어 뼈가 눌려 부러지거나 쿠션이 밀려 나오는 부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뼈에 구멍이 많이 난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의 경우 척추뼈 자체가 부러질 위험도 있습니다. 벤치프레스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누워서 가슴 위로 바벨을 밀어 올리는 운동인데 어깨 관절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어르신의 어깨는 오십견이나 어깨 힘줄 손상 등으로 이미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무거운 중량을 사용하면 어깨를 안정화시키는 힘줄이 완전히 찢어질 수 있습니다. 이 힘줄은 어깨를 안정화시키는 4개의 작은 근육들인데 한번 찢어지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거운 중량 운동 중에는 혈압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힘을 쓰면서 숨을 참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인해 혈압이 평소의 2배에서 3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 뇌혈관이 터질 위험도 있습니다. 실제로 무거운 중량 운동 중 뇌출혈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 유지도 매우 어렵습니다. 무거운 중량을 들기 위해 자세가 틀어지면서 척추나 관절에 비정상적인 힘이 가해집니다. 젊은 사람들도 부상당하기 쉬운 운동을 근력이 약해진 어르신이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무거운 바벨을 떨어뜨릴 경우 심각한 외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깊은 스쿼트나 무릎을 지나치게 굽히는 운동입니다. 스쿼트는 다리 근력을 기르는 대표적인 운동이지만 무릎을 90도 이하로 깊게 굽히는 것은 어르신에게 권하지 않습니다. 깊은 스쿼트를 할 때 무릎 관절에는 체중의 7배에서 8배에 달하는 압력이 가해집니다. 70kg인 분의 경우 무릎에 490kg에서 560kg 가까운 힘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미 쿠션이 다른 무릎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입니다. 무릎을 깊게 굽힐 때는 무릎뼈가 허벅지뼈에 강하게 눌립니다. 이때 발생하는 압력이 쿠션을 더욱 마모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무릎을 120도 이상 굽힐 때 쿠션에 가해지는 압력이 90도일 때보다 3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관절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는 쿠션이 손상되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면서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깊은 스쿼트를 하면 남은 쿠션마저 완전히 파괴되어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릎 주변 근육의 힘이 부족한 상태에서 깊은 스쿼트를 시도하면 균형을 잃고 넘어질 위험도 큽니다. 어르신의 경우 작은 낙상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뒤로 넘어지면서 꼬리뼈나 허리를 다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릎 힘줄에도 과도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깊은 스쿼트 자세에서는 앞쪽과 뒤쪽 십자 힘줄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미세한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손상이 누적되면 무릎의 안정성이 떨어져 일상생활에서도 무릎이 빠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점핑이나 버피, 스텝 에어로빅 같은 강한 충격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들은 반복적으로 점프하거나 착지하면서 관절에 강한 충격을 주는 운동들입니다. 점프할 때 착지하는 순간 발목, 무릎, 고관절에는 체중의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충격이 가해집니다. 높이 점프할수록 착지 충격은 더욱 커집니다. 70kg인 분이 30cm 높이로 점프했다가 착지할 때 무릎에는 약 280kg의 충격이 가해집니다. 젊을 때는 강한 뼈와 근육이 이런 충격을 흡수할 수 있지만 뼈 속 단단함이 낮아진 어르신의 뼈는 이를 견디기 어렵습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골다공증은 뼈 안에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뼈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려 약해지는 질환입니다. 이런 상태의 뼈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손목, 척추, 고관절의 골절 위험이 높습니다. 이 부위들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곳들입니다. 고관절 골절의 경우 수술이 필요하고 회복 후에도 보행 능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고관절 골절 환자의 20%는 1년 내에 사망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진 상태에서 점프 동작을 반복하면 낙상 위험도 매우 높습니다. 착지할 때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다양한 부위에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프 운동 중에는 심장 박동수도 급격히 상승하여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운동은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적당한 조깅이나 걷기는 건강에 좋지만 마라톤 같은 장거리 달리기는 어르신에게 여러 위험을 안겨줍니다. 장시간 반복되는 발걸음은 무릎과 고관절에 지속적인 마모를 일으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라톤 한 번을 완주하는 동안 무릎에는 평소 걷기의 100배에 달하는 누적 충격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달리기 한 걸음마다 체중의 2.5배 정도 충격이 무릎에 전달되는데 마라톤의 경우 약 3만 걸음을 뛰게 되므로 엄청난 누적 손상이 발생합니다. 이미 관절에 문제가 있는 어르신에게는 관절염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쿠션이 이미 닳아있는 상태에서 장시간 반복되는 충격은 남은 쿠션마저 완전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거리 달리기는 관절 주변의 힘줄에도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어 염증을 유발하거나 찢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심장에도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장거리 달리기 중에는 몇 시간 동안 높은 심장 박동수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는 심장과 혈관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평소 심장 박동수가 분당 70회인분이 달리기를 하면 140회에서 160회까지 올라가는데 이런 상태를 2시간에서 4시간 동안 유지하는 것은 심장에 매우 큰 부담입니다. 특히 숨어있던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 갑작스러운 심정지를 일으킬 위험도 있습니다. 심장 혈관에 기름때가 쌓여 있다가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으로 기름때가 터지면서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라톤 대회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참가자들의 대부분이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입니다. 탈수와 몸속 염분 불균형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르신은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져 있고
콩팥 기능도 약해져 있어 체내 수분과 염분 조절이 어렵습니다. 장시간 운동으로 땀을 많이 흘리면 나트륨, 칼륨 같은 몸에 필요한 염분이 부족해져서 근육 경련, 어지럼증, 의식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이자 가장 흔하게 잘못하고 계신 운동은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동작이 과도한 운동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반적인 배 근육 운동인 크런치나 윗몸 일으키기 같은 운동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뱃살을 빼려고 열심히 하시는 배 근육 운동이지만 사실 어르신에게는 매우 위험한 운동입니다. 크런치를 할 때 등을 둥글게 말면서 상체를 일으키는 동작은 척추에 엄청난 압력을 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크런치 동작 중에는 허리뼈의 체중의 6배에서 8배에 달하는 압력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70kg인 분의 경우 허리뼈에 420kg에서 560kg의 압력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목과 허리를 앞으로 굽히는 자세는 척추뼈 사이의 쿠션을 뒤쪽으로 밀어내면서 압박시킵니다. 쿠션은 척추뼈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조직인데 앞쪽이 눌리면 뒤쪽으로 밀려 나오면서 신경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허리 디스크가 밀려 나오는 질환의 발생 원리입니다. 어르신의 경우 이미 척추 쿠션의 수분 함량이 줄어들어 탄력성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젊을 때는 젤리처럼 부드럽고 탄력 있던 쿠션이 나이가 들면서 딱딱해지고 쉽게 찢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20대 척추 쿠션 수분 함량은 85% 정도이지만 70대가 되면 65%까지 감소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허리를 굽히는 동작을 하면 쿠션이 터지거나 밀려 나올 수 있습니다. 목에도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크런치를 할 때 목 뒤에 손을 대고 머리를 앞으로 당기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목뼈에 비정상적인 압력을 가합니다. 목뼈는 원래 앞으로 살짝 구부러진 C, 곡선 모양인데 강제로 반대 방향으로 굽히면 목 쿠션이나 신경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목 통증뿐만 아니라 팔 저림, 두통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운동들은 근육 균형을 깨뜨립니다. 앞쪽 배 근육만 강화하고 등 근육은 상대적으로 약해지면서 자세가 더욱 구부정해집니다. 이미 구부정한 자세로 고생하는 어르신분들에게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 것입니다. 앞쪽으로 구부정한 자세는 목과 허리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어 만성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비트는 동작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허리를 좌우로 비트면서 하는 운동들은 척추의 작은 관절들에 비정상적인 압력을 가합니다. 척추에는 후관절이라고 하는 작은 관절들이 있는데 이 관절들은 회전 동작에 매우 취약합니다. 한번 손상되면 만성적인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완전한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했던 65세 김모 씨는 뱃살을 빼려고 매일 아침 윗몸 일으키기를 200개씩 하셨습니다. 건강에 대한 의지가 강하셔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꾸준히 하셨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근육통 정도로 생각하고 계속 운동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다리까지 저리기 시작했고 결국 병원에 오셨을 때는 허리 쿠션이 밀려나와 신경을 누르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MRI를 찍어보니 4번과 5번 허리뼈 사이의 쿠션이 뒤쪽으로 밀려나와 신경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피했지만 몇 달간의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일상생활도 매우 불편하셨고 운동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셨습니다. 지금은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플랭크 자세나 누워서 하는 안전한 배 근육 운동으로 바꾸셔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운동들이 왜 특히 어르신에게 문제가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는 몸의 변화 때문입니다. 첫째, 뼛속 단단함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뼈 안에 칼슘과 인 같은 몸에 좋은 성분이 빠져나가면서 뼈가 점점 약해집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생리가 끝난 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뼛속 단단함 감소가 더욱 빨라집니다. 에스트로겐은 뼈의 칼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는데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강한 충격을 받으면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관절 쿠션이 점진적으로 닳아 없어집니다. 쿠션은 뼈와 뼈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조직인데 평생 사용하면서 점차 마모됩니다. 쿠션에는 혈관이 없어서 한번 손상되면 자연 치유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60세가 되면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80세가 되면 대부분의 쿠션이 소실됩니다. 따라서 과도한 운동으로 쿠션에 무리를 주면 관절염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근육량과 근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근육이 줄어드는 증상이라고 하는데 30세 이후부터 매년 근육량이 0.8%씩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60세 이후에는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져서 10년마다 15% 정도의 근력을 잃게 됩니다. 80세가 되면 젊었을 때의 절반 정도 근력만 남게 됩니다. 근력이 부족하면 관절을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고 운동 중 부상 위험도 크게 높아집니다. 넷째, 균형 감각과 반응 속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귀 안쪽에 있는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기관의 기능이 약해지고 뇌에서 근육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의 속도도 느려집니다. 20대에 비해 60대의 반응 속도는 약 30% 정도 느려집니다. 또한 시력과 청력도 떨어져서 주변 환경을 인지하는 능력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낙상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다섯째, 심장과 혈관의 예비 용량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혈압이 상승하기 쉽습니다. 심장의 펌프 기능도 점차 약해져서 최대 심장 박동량이 매년 1%씩 감소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운동 강도 증가에 심장이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을 하면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호르몬의 변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장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 같은 근육 생성에 중요한 호르몬들이 감소하면서 근육 회복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하루 이틀 쉬면 회복되던 근육 피로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또한 당분 처리 능력이 떨어지면서 당뇨병 발생 위험도 높아집니다. 일곱째, 천 조절 능력과 수분 균형 유지 능력이 감소합니다. 천 조절 중추의 기능이 떨어지고 땀샘의 기능도 약해집니다. 또한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져서 탈수가 되기 쉽습니다. 콩팥 기능도 약해져서 몸속 염분 균형을 맞추기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분들은 어떻게 안전하게 운동해야 할까요? 먼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의 종합적인 건강 체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골다공증 등의 병력이 있다면 더욱 중요합니다. 운동할 때 심장에 무리가 없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통해 심장의 상태를 확인하고 뼛속 단단함 검사로 뼈의 건강 상태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관절의 움직임 범위와 근력 측정도 필요합니다. 물리치료사나 운동 전문가의 상담도 반드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해주고 올바른 운동 자세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인터넷 영상만 보고 따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전문가의 지도 없이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면 부상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안전한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낮은 강도에서 중간 강도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운동 강도를 측정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운동 중에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면 적절한 강도입니다. 숨이 너무 차서 말을 할 수 없다면 강도가 너무 높은 것입니다. 또한 운동 후에 30분 이내에 심장 박동수가 평상시로 돌아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추천하는 운동들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걷기입니다.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심장에 좋은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 30분에서 45분 정도까지 걸을 수 있도록 합니다. 빠른 속도보다는 꾸준히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등도 심장에 좋은 운동이 권장됩니다. 둘째는 수영이나 물속 운동입니다. 물의 부력으로 인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물의 저항을 이용한 근력 운동도 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속 걷기, 물속 에어로빅, 물속 조깅 등이 좋습니다. 다만 수영장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출입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는 고정 자전거 타기입니다. 일반 자전거와 달리 넘어질 위험이 없고 운동 강도도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에 무리가 적으면서도 하체 근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등바디가 있는 자전거가 더욱 안전합니다. 넷째는 가벼운 근력 운동입니다.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거나 아주 가벼운 덤벨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거운 중량보다는 정확한 자세로 많은 횟수를 반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팔굽혀 펴기가 어렵다면 벽이나 의자를 이용해서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고무줄을 이용한 운동도 매우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다섯째는 균형 운동입니다. 넘어짐 예방을 위해서는 균형 감각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발로 서기, 뒤꿈치와 발끝을 일직선으로 놓고 걷기,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균형 잡기 같은 간단한 운동들이 도움이 됩니다. 태극권이나 요가의 기본 동작들도 균형 감각 향상에 좋습니다. 여섯째는 유연성 운동입니다. 관절의 움직임 범위를 유지하고 근육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이 충분히 워밍업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동작을 20 최소 30초 정도 유지하고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천천히 해야 합니다.
운동할 때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허리는 항상 곧게 세우고 무릎을 과도하게 굽히지 않아야 합니다. 몸을 비트거나 꼬는 동작은 피하고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운동해야 합니다. 급작스러운 방향 전환이나 갑작스러운 속도 변화도 위험합니다. 모든 동작은 천천히 컨트롤하면서 해야 합니다. 점진적으로 운동량을 늘려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많은 양이나 높은 강도로 운동하면 부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일주일에 운동량을 10% 이상 늘리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몸이 운동에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급하게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운동 전후 워밍업과 쿨다운도 절대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나 제자리 걸음으로 몸을 충분히 풀어주고 운동 후에는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이완시켜 주어야 합니다. 특히 종아리, 허벅지, 허리, 어깨, 목 부분을 충분히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워밍업 없이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이나 힘줄 손상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운동 빈도도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매일 운동하기보다는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운동 사이에는 최소 하루의 휴식일을 두어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같은 부위를 연속으로 운동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오늘 상체 운동을 했다면 내일은 하체 운동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적 요소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너무 더우거나 추운 날씨에는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은 천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어 열사병이나 저천증 위험이 높습니다.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 운동 전후와 운동 중에도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미리 물을 마셔야 합니다. 운동화 선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쿠션이 좋고 미끄럽지 않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발에 잘 맞는 사이즈로 선택하고 너무 오래된 운동화는 쿠션 기능이 떨어져 있을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운동복도 땀 흡수가 잘 되고 몸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신호를 귀에 깊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 중이나 운동 후에 평소와 다른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회복 시간도 길어지므로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운동을 멈춰야 합니다.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 호흡곤란, 어지럼증, 심한 피로감, 관절이나 근육의 급격한 통증,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상, 시야장애, 의식 저하 등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심각한 문제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운동 후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근육통이나 관절 통증이 있다면 운동 강도나 방법을 조절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근육통은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보다 오래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부상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것은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약과 같아서 적절한 용량과 방법으로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과용하면 부작용이 나타나고 부족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위험한 운동을 피하고 안전한 운동 방법을 따라 하신다면 분명히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한 번에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의 주인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건강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과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가족들과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운동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꾸준한 관리를 통해 유지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운동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휴식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 규칙적인 생활 습관, 스트레스 관리도 함께 가져가셔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건강은 종합적인 생활 방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댓글에 건강관리 다짐을 한 줄씩 남겨주세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한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교육 목적의 정보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니어가 피해야 할 운동 6가지, 두부 5번째로 피해야 할 운동은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적당한 조깅이나 걷기는 건강에 좋지만 마라톤 같은 장거리 달리기는 어르신에게 여러 위험을 안겨줍니다. 장시간 반복되는 발걸음은 무릎과 고관절에 지속적인 마모를 일으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라톤 한 번을 완주하는 동안 무릎에는 평소 걷기의 100배에 달하는 누적 충격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달리기 한 걸음마다 체중의 2.5배 정도 충격이 무릎에 전달되는데 마라톤의 경우 약 3만 걸음을 뛰게 되므로 엄청난 누적 손상이 발생합니다. 이미 관절에 문제가 있는 어르신에게는 관절염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쿠션이 이미 닳아있는 상태에서 장시간 반복되는 충격은 남은 쿠션마저 완전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거리 달리기는 관절 주변의 힘줄에도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어 염증을 유발하거나 찢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심장에도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장거리 달리기 중에는 몇 시간 동안 높은 심장 박동수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는 심장과 혈관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평소 심장 박동수가 분당 70회인분이 달리기를 하면 140회에서 160회까지 올라가는데 이런 상태를 2시간에서 4시간 동안 유지하는 것은 심장에 매우 큰 부담입니다. 특히 숨어있던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갑작스러운 심정지를 일으킬 위험도 있습니다. 심장혈관에 기름때가 쌓여 있다가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으로 기름때가 터지면서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라톤 대회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참가자들의 대부분이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입니다. 탈수와 몸속 염분 불균형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르신은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져 있고 콩팥 기능도 약해져 있어 체내 수분과 염분 조절이 어렵습니다. 장시간 운동으로 땀을 많이 흘리면 나트륨, 칼륨 같은 몸에 필요한 염분이 부족해져서 근육 경련, 어지럼증, 의식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천 조절 능력도 문제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 천 조절 중추의 기능이 떨어지고 땀샘의 기능도 약해집니다. 따라서 장시간